이론 뽀개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물권 총론 보고 있고요. 총론 중에 물권 변동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87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 공영지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 187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들이 쫙 있었습니다. 암기 꼭 하셔야 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포괄 유증이라든가 공유불분할 판결이라든가 분배농지 상환 만료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종류 두 가지, 보존 등기와 관련된 이중 보존 등기를 대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등기를 봤지요.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했고요. 가등기 할 수 없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가등기 효력이라고 해서 본등기 전에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처분행위 저지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말소, 불법 말소 시 회복 등기할 수 있고 부기등기 형태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본등기 효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째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한다는 거 하고요. 본등의 효력과 해서 두 가지. 하나가 본등의 순위를 소급시키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의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발생한다. 두 가지 효력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와 관련된 이제 네 가지 테마 남은 거, 그 중에 하나가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등기는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해서요, 절차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요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등기의 유효 요건을 갖추어야만 당연히 등기는 유효하겠죠. 그죠?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전부 다 유효한 등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보다 보면 등기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 등기다. 따라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말이지. 두 가지 예외인데요. 하나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효로 보는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무효 등기인데 말소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걸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부릅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다. 그 중에 첫째, 유효 등기로 보는 거. 동그라미 1번.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에 의한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등기가 실제 권리자야. 등기 명인이. 다시 말해서 서류는 위조했지만 등기와 권리 관계가 일치해. 부합해.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효한 등기예요. 3번. 증여하면서 증여를 감추고 매매로 가장을 했어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지만 요건 갖추면 유효. 증여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 이렇게 되겠죠. 2번.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그 건물을 팔았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고 산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축한 사람이 미등기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해버려요.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랬죠. 이것도 유효한 등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건물을 신축한 자가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이미 해둔 등기의 표지부하고 일치를 해버려. 그럼 그것도 유효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유효로 보는 등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모두 생략 등기는 지난 시간에 봤고 2번 하나 또 기억해달라. 4번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만 보면요. 현재 정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정이 소유자야. 근데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서 밝혀졌어. 을등기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줄줄이 소세지죠. 등기엔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등기, 정등기 다 무효잖아요. 즉, 이 토지, 이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는 갑이에요. 이때 이 갑이 자신의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 원칙이요. 줄줄이 말소예요.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말소시키고,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말소시키고,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해서 말소시키고, 이게 줄줄이 말소 청구해서 말소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간단하게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정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방법도 있더라 말이지. 요걸 우리 대법원에 인정하고 이름까지 붙여줘요. 그게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누가 청구권자냐? 누가 청구권자냐? 이렇게 등기부상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람 또는 부동산을 원시 취득해서 현재 소유자인 사람, 그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거나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자, 이 둘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청구권자예요. 두 번째, 누굴 상대로 하느냐?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합니다. 이걸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고 하게 되고, 이것도 유효한 등기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무효 등기용은 이제 뒤에서 봅니다. 자, 등기에서 가등기만큼 중요한 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이미 한번 봤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갔을 때, 즉 매매와 전매가 있을 때 등기도 을에게 넘어가고 병에게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을이 세금 내야 되니까. 근데 을이 세금을 내기 싫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되팔고 등기를 자신을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주는 걸 중간생략 등기를 했습니다. 즉 물권 변동 과정의 일부를 누락한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무슨 규정이라 했어요? 단속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 행위 자체는 처벌이 될 뿐 그 행위가 무효는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판결하고 있고 그 판결을 시험 문제 냅니다.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되고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 전원 합의는 구체적으로 갑을합의, 갑병합의입니다. 갑을합의, 갑병합의고요. 동시에 만나서 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명시적으로 말로 해도 되고요.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해도 됩니다. 동시에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첫째, 병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직접 을을 중간에 생략하고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이 이렇게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여전히 존속하고요.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여기서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갑에게 권리가 있을 때 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대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고 병이 을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을 때 병이 갑에게 쫓아가서 야, 너 을한테 100만 원 빌린 거 있지? 빨리 을에게 갚아라고 병이 을의 권리를,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병이 을에게 권리가 있고 을이 갑에게 권리가 있을 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대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중간생략등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병이 을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병이 갑에게 가서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병은 갑에게 나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억, 니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 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아직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야. 이때 병이 갑한테 가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한 경우에 갑은 아직 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죠. 아무리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이 대금도 받지 않은 채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의무 따위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갑은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리을. 자, 갑과 을의 매매가 있었고 을과 병의 매매가 있었고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등기는 안 결정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병은 보호를 받는가? 못 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계약 해제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 계약이 해제나 합의 해제되었을 때 병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의가 있을 때의 문제고요. 합의가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병은 을을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죠? 직접 청구는 못합니다. 문제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뭐 서류를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갑을병사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유효입니다. 디귿. 자, 갑이 동의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합니다. 이때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의 일종이에요. 즉 채권을 양도한 건데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 그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양수인은 그 자신이 양수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채권 양도 통지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거를 이전등기 채권 양도에 그대로 대입을 해요. 갑이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하면 갑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법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는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양도한 경우에 통지만으로는 안 되고 채무자인 갑의 동의를 요한다. 아까 중간생략등기가 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 통지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갑의 동의를 요한다. 즉 양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놨다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소유권 가서 보게 되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요거 가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다르죠?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무자인 갑의 동의를 요하지만 갑수요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최초 매도인 갑의 동의를 요한다. 즉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는 제한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가 강행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등기 전멸했어요.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개혁이니까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무효 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 돼 예외 두 가지가 있었고 하나가 유효로 보는 게 있었고 그거 봤죠. 또 하나가 무효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경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표제부 유용이 있고 사항란 유용이 있는데 표제부 유용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신축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신축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만들진 않고 이미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 건물의 등기부의 표제부를 바꿔가지고 신축 건물 등기부로 재활용을 해. 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깡그리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에 기초한 경매도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판례입니다. 표제부 등기용은 절대로 안 된다. 사항란은 돼요. 사항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가장매매를 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준 상태다. 가장매매 무효 등기 무효다. 그런데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추인하고 요 무효 등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죠. 이게 유용이에요. 이렇게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였는데 무효가 돼버린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그 무효 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새로운 법률관계를 위한 등기를 새롭게 하지 않고 무효였던 등기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그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 전에 그 등기부에 권리 의무 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1번 저당권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유용을 해버리면 얘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용하기 전에 이렇게 제3자가 존재하면 유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항란은 유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유용하기로 합의를 하기 전에 등기부에 권리 의무 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가 없을 때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무효가 등기도 유용이 가능하지요. 무효가 등기도 가능하다. 무효인 저당권 등기도 유효한 등기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 등기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무효 등기 유형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대법원은 어떤 경우를 유효하게 유용할 수 있는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묵시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고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랬죠. 우리 가장 무효행위 추인해서 봤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청권이 나왔네요.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부동산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가 등기청권입니다. 이유는 이 등기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야 되니까 가자 같이. 그걸 청구하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등기청권이라 합니다. 등기 권리자, 부동산 매수인, 등기 의무자, 부동산 매도인,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니까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성 권리라고 하고요.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물권이 변동이 되죠. 즉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죠? 사법상의 권리고 실체법상의 권리입니다.
등기 청구권. 두 번째, 이 등기 청구는요,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어요.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다만 등기 신청권이라는 거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등기 신청권은요, 등기 신청 자격을 말합니다. 어디를 상대로 하는?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국가기관이죠. 공법상 권리예요. 그죠? 또 등기 청구권은요, 공동 신청에서만 필요해요. 그러나 등기 신청권은요, 공동 신청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할 때도 등기 신청권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자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등기 절차가 개시된다 해서 절차법상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개념상 구별하고, 그 다음 이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적인 게 있고 물권적인 게 있어요.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이유는 채권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즉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반면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도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간혹 왕왕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채권적인 거는요, 매매 등 법률행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채권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설정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을 부동산 환매권이라는 걸 행사하게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이것도 채권적입니다. 나중에 매매 가서 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이 포기가 되면 그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다른 공유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 621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이렇게 다 채권적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요거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입니다. 그리고 요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구별하느냐? 소멸시효 구별해야 돼요. 둘 다 채권적이라 그랬죠. 따라서 둘 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 취득시 완성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걸리질 않아요. 둘 다. 문제가 점유하다가 점유를 넘겨준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여기서 달라져요. 매수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점유 취득시 완성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이거 나중에 점유 취득시 가서 다시 나옵니다. 기억,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줬을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수인은. 니은은 아까 봤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중에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요거 점유 넘겨줬을 때.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인 건요, 등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행사하는 거. 예컨대 우리 앞에서 봤던 진정명의회와 관련 이전 등기 청구. 계약하라고 등기를 넘겨준 당사에서 계약이 실효되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물권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적인 거 아까 몇 개 말씀드렸고, 물권적인 거 지금 2개 말씀드렸잖아요. 2개 정도는 구별을 좀 해달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나와 있는데요. 1번은 봤죠. 불법 말소의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회번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을 상대로, 지금 여기는 없지만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로. 그다음에 3번 취득시효 가서 봅니다.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는 그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등기 추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이라는 건요, 소송상 인정되었다 또는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사자가 이기려면요, 주장한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을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그게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그런데 추정을 해버리면 그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걸 추정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말은 그 사실은 증명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이라는 것은 증명과 연결이 된다. 그럼 등기추정력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A 토지에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갑과 을의 매매가 있었네, 현재 소유권자는 을이네, 이게 증명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힘, 증명된 것으로 보는 힘, 그게 등기 추정력이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가등기 추정력 없다 그랬고요. 표제부의 추정력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럼 세 번째, 추정력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그걸 추정력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일단 물적 범위는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부에 기재된 원인, 매매가 있었다. 등기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만약에 경매를 통해 등기가 됐다. 경매 절차도 적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네. 허가를 받았다. 미성년자의 부동산이 이전 등기가 됐네. 동의가 있었다. 등등등. 이렇게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네. 특약이 있었다. 저당권 등기가 된 저당권이 있고 채권도 있네. 채권도 있네. 다만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 저당권자 병이 등기됐으면 아 얘는 채권자구나 라는 게 추정이 될 뻔. 어떤 채권이냐, 빌려준 거냐,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냐, 아니면 손해배상이냐, 공사대금이냐 등등등, 이건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당권이 등기되면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고 채권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추정이 되는 겁니다. 대리인에 의한 등기되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랬죠.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가 됩니다. 그것도 유효한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물적 범위고요.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 등기 명의인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을로 등기되어 있고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소유권자로 등기된 을뿐만 아니라 나는 소유자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용이란 건 소송상의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주장. 또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을은 제3자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전소유자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된 걸로 되어 있더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됐더라. 그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추정력, 인적 범위, 기억리는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그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가 되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한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져요. 그래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알고 봤더니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되었더라. 존재하지 않는 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더라.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 따위가 허위임이 증명되었더라. 요 세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과정에서. 추정력이 깨지는 거 요 세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소 등기도 등기니까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되는데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됐어. 불법 말소가 증명이 됐어.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지니까 결과적으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등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소 등기도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있는데 불법 말소임이 증명이 되면 권리소멸의 추정은 깨지니까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반대 사실존재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만 깨지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 갑, 소유자 을 매매가 있었어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잖아요. 그럼 반대, 판 적이 없다. 매매가 없었다. 갑, 나는 을에게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에서 판 적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만 추정이 깨지니까 그게 아니라 을 스스로 나는 산 게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등급에 기재된 등기 원인은 매매가 아닌 증여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을이 반대 사실 주장자인 갑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추정은 깨지지 않죠. 그 다음 보존 등기는 원시 측자가 등기부를 창설하면서 최초로 술권 등기를 한 거라 그랬으니까 원시 취득자가 하는 게 보존 등기야.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는 언제 추정력 깨지느냐?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달라. 그럼 깨지는 거예요. 건물 보존 등기와 신축한 자가 달라. 건물 보존 등기 명의인과 신축자가 달라. 추정력 깨지겠죠. 토지 보존 등기 명의인과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 국가가 조사하여 네가 소유자다라고 확정받은 사람. 이게 원시죄다. 토지 소유자로 보존 등기된 사람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원시자가 따로 있어.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 갑은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현 보존 등기 명의는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추정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 깨지는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3번 전 소유자가 안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만 나오기도 합니다.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4번은 볼 필요 없고 6번은 말씀드렸죠. 추정이권 증명이니까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번의 추정력의 부속 효과는 뭐냐? 별거 아니에요. 예컨대요. A 토지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등기부로 확인하고 이걸 믿고 거래했어요. 자, 믿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 잘생겨서 믿은 게 아니에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따라서 설령 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갑 등기가 무효라더라도 을이 조사를 다 했어. 다 해서 무효 등기라는 걸 몰랐어. 선이. 조사 다 했어. 무과실. 등기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은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는다는 것은 갑이 잘생겨서 믿는 게 아니고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갑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걸로 추정해낸 거예요. 반면에 등기 내용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마지막 거는요. 이렇게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요 사실. 이건 당연히 등기부를 열람해 볼 테니까 알고 있었겠죠. 등기의 유무효가 아니라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그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추정력의 부속 효과와 관련된 요 세 가지 내용들도 기억을 해 주셨다가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그걸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민법에서 나오는 등기와 관련된 7덩어리 봤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총 7가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가등기와 중간생략 등기와 등기의 추정력과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요 4가지는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물권 총론 하나 남았습니다. 물권 소멸 사유 남았습니다. 물권 소멸 사유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